그래도 그냥 농담인데 이거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인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그래서 낮춰도 가능합니까? 인사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한 반평생 정도 했네요. 한 25년 이상. 25년. 유학부터 해가지고 학부의 대학원, 제가 박사까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제가 공부하고 산 나라는 미국, 영국, 그다음에 홍콩, 그리고 이제 이란 나라들은 미국, 홍콩, 그다음에 중국에서 제일 오래 있죠. 제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주재원들, 교민들 국제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같은 개념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위주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일반 분들도 잘 아시는 영어 시험, 대표적인 영어 시험 이제 토플, 그다음에 SAT를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대학교 이제 진학 컨설팅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외국 대학 컨설팅하면서 수업도 직접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IB 과정이라고 그 국제 학력 인증 과정 과목들, 경제, 경영, 뭐 심리, 지리, 그다음에 국제학교에서는 라이팅이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라이팅을 또 제가 집중적으로 수업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 좀, 네네. 이메일은 제가 좀 적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토플이 SAT. 만점이 몇 점입니까? 토플 만점이 120점입니다. 사장님 몇 점입니까? 저는 뭐 이전에 자주 뭐 만점 가까이 자주 받았는데, 헐. 뭐 토플 만점이야 뭐. 아 진짜요? 네. 그 쉬운 거예요? 아니, 쉬운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요즘엔 더 어려졌고.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아닌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직접 본 거는 이제 이전에 받고 이제 주로 가르치는 위주로 가니까 뭐 옛날이야 뭐 거의 만점. 만점 뭐이나 이야. 비슷하게 대박. 저 미국 생활 좀 궁금합니다. 미국 생활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생활한 거는 92년도부터 네. 97년도까지. 5년. 어디 계셨습니까? 학부를 이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어디? 저는 처음에 경제학 때문에 제가 UCLA 그 언어학하고 경제학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한참 그 제가 미국 변호사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로스쿨에 대학원 과정에 로스쿨이 있는데 학부에도 이제 법을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군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연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학부 때부터 일단 법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주립대라고, 거기는 이제 학부에도 법학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가야 돼 가지고 이제 근데 시간이 한 1년 좀 더 남았더라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옛날에는 군대를 안 가면은 연기되는 나이가 제한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조금 있어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석사, 국제법으로 석사를 하고, 영국에서는 97년부터 98년까지 국제법 석사를 하시고 석사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공익근무했습니다. 공익근무를 해가지고 뭐 좋은 거지요. 뭐 그때부터 소홀하게 제가 뭐 가회나 앞뒤로 공익근무 앞뒤로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앞뒤로 뭐 직장이든 뭐 유학이든 시간을 딱 못 맞추니까 그래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공익근무 이제 간다고 앞뒤로. 대기하던 시간과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그게 제 주업이 돼버렸네요. 근데 꽤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막 열심히 막 이걸 내가 본업으로 해야지 안 했는데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꽤 제가 그 유명한, 그때 잘 나가던 유명한 학원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막 요즘에 말하는 일타 강사, 뭐 그런 건데 저는 그때 뭐 돈을 벌어가지고 막 이거로 가야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오히려 강사. 그때 일타 강사 할 때는 한 월급이 얼마 정도 줍니까? 저는 그냥 뭐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 정도 벌었죠. 근데 제 과목은 수요가 많지 않은 과목인데도,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 로스쿨 입학 시험, 그다음에 미국 경영대 입학 시험, 이제 GMAT, 뭐 LSAT 이런 시험 좀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과목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버는, 제가 만약에 뭐 대중성이 있는 뭐 좀 더 많이 공부하는 토플이나 이런 걸 더 주로 했었으면 소득은 훨씬 높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은 뭐 억대를 벌였으니까 그런 과목도 하신 분들은 20년 전에 네. 1000 이상. 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잘 모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까지 제가 한국에 건물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 하셨던 분들은 그때 벌써 이미 건물 사시고 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그 일을 했었으면 되는데 네. 저는 뭐 잠시 좀 아, 하다가 잠시. 그죠 좀 후회가 되긴 해요. 그래서 홍콩은 언제 갔습니까? 홍콩. 홍콩은 제가 이제 하여튼 강사 끝마치고 네.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던 차에 네. 미국에 이제 로스쿨 입학 다 받고 네. 하는데 미국 비자가 거절돼 버렸어요. 아.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좀 꼬였어요. 아. 비자가 거절돼 가지고 뭐 거절된 사유는 뭡니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때 한참 안 나온 시기이기도 한데 테러 네. 끝나고 예. 운이 그때 없었죠. 테러는 그때 테러네. 운이 없었기도 하고 네. 원래 영사 그 재량권이에요. 안 주면 아. 저도 그 일 있고 나서 저기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견 갔는데 뭐 그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말하자면 아. 재량권이라고 한 게 그냥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버리고 그러면 다시 도전 안 했습니까? 비자 다시. 도전하는 게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대요. 괜히 네. 다시 했다가 유죄 받으면 네. 또 풀기가 더 어렵다고 해서 네.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훅 가버렸죠. 네. 훅 가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또 학생 비자는 안 됐는데 네. 미국에 또 취업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취업으로 어떻게 가가지고 그러면 취업 비자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까? 뭐 정식 제대로 말하면은 가서 받은 거죠. 가서 가서 받았구나. 신분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네. 신분 변경 해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았죠. 아. 받다가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로스쿨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하는데 또 그거를 또 비자를 또 변경해야 되고 네. 하던 차에 미국 로스쿨 또 그래서 입학해서 또 들어갔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네. 제가 그때 한국은 못 들어가요. 네. 제가 신분 변경만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거기 꼼짝 못 하고 있어야 예. 되는데 예.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냥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왜 나왔습니까? 현타 왔습니까? 좀 제가 그때 그 조금 모아놓은 돈이 살짝 있어서 네. 네. 그 있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 미국 교포한테. 그 사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기 금액이 이제 학비 다 날렸죠. 학비 다 날리고 이제 진짜 현타 왔겠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네. 이전까지만 해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헛돈 날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남은 돈을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날라갔죠.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조금씩 까먹다가 2008년도 때 완전 리만 사태? 리만 사태 때 다 날라갔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2006년에 한국 들어와서 네. 로스쿨 관두고 네. 그때 사기 당하고 해가지고 관두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네. 고향이 대구니까 네. 대구에서 제일 중심가에 예. 대구 분들 아는 그 반월당이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대구 반월당. 제일 중심가에 네. 제일 중심 건물 중에 하나에 네. 제 이름을 걸고 학원을 했어요. 아. 학원을 하고 예. 2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또 슬슬 역만살이 전에 있어가지고 다시 로스쿨을 도전해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비자 한번 이게 유학 받으면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또 그래서 저는 홍콩으로 로스쿨을 갔어요. 네네. 2008년도에. 2008년에. 2008년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8년도도 학원이 뭐 잘 안 되진 않았어요. 좀 네네네. 되고 네.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서울에 있는 또 변호사 사무실에 네. 비자 전문을 한 변호사 사무실에 네. 일도 동시에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다가 이제 2008년도에 홍콩으로. 홍콩으로 갔죠. 아. 근데 또 제가 또 일을 벌리는 거 그때만 해도 좋아해가지고 그때 또 거기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또 학원을 또 했어요. 또 했어요. 홍콩 그랑 중국 그 심천이랑 국경만 넘어가면 바로 중국 국경에 심천이라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원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 4년 정도 했죠. 3, 4년 정도 하고 제가 교민들이 한 3군데 정도 퍼져서 사는데 심천에 그러니까 3군데 학원이 다 있었어요. 제가 돌면서 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한 10시간 이상 수업하고 연달아. 헐. 그다음에 풀타임으로 홍콩에 로스쿨 다니고. 체력이 대단하시. 그때 체력이 좋았어요. 근데 뭐 그럼 엄청 벌었겠는데. 엄청은 못 벌으니까 엄청은 못 벌고 뭐 학비란 게 뭐 고만고만하니까 큰 돈 번 건 아닌데 또 조금씩 벌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데 주식에다가 또 야금야금 까먹다가 한 번씩 퉁. 잘 벌어놓고 주식 망치고. 망치고. 그래서 홍콩에서는 그러면 08년부터 언제까지 살았어요? 학원은 거기 국경 옆 심천. 예. 중국 그 예전에 되게 예. 빨리 개방했던 도시죠. 예. 심천에서 학원했으니까 예. 처음에는 초반에 홍콩에 좀 살다가 몇 달 살다가 예. 이제 거주는 심천에서 했죠. 그래서 수업 때마다 매일 가고. 그럼 로스쿨은 결국 끝냈습니까?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뒤로 심천에 눌러 앉으신 아니요. 겁니까? 또 이제 또 어디 갔습니까?
졸업할 때 또 예. 고민되더라고. 내가 법조 일로 나갈지 아니면 또 이거 학원 한국에서는 사업으로 또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게. 예. 그래서 북경으로 북경으로. 중국에서 한번 학원을 해볼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1년도. 11년도. 네, 예, 북경이 11년도. 2011년도. 이제 예. 10년도부터 준비를 하다가 예. 학원은 몇 달 전에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해놓고 네. 최종 넘어간 거는 11년도 넘어갔죠. 북경에서 거기도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예. 거기 교민들을 위한 그 국제학교 네. 재학생들을 위한 학원. 토플, 했죠. SAT, 토플, 뭐 SAT, IB 뭐 이런 거. IB, 예. 뭐 AP, 그다음에 에세이 라이팅 과정하고 이제 미국이나 외국 대학 지원 컨설팅을 쭉 해왔죠. 바쁘게 살았어요 거기도. 바쁘게 살고. 그럼 북경에는까지 계속. 거기도 한 5, 6년 있었죠. 5, 6년 있다가 그다음 또 어디 갑니까? 또 갔습니다. 또 어디 갑니까? 거기서 이제 소주라고 상해 옆에 상하이 옆에 수조 중국 발음 수조고 소주 우리 소주.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주재원들 자녀. 네네네. 자녀. 원래는 이제 북경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발령을 받았다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북경에서 이제 좀 떠날 생각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너무 오래 북경에서 맨날 제가 뭐 수업만 하고 생활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온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도 바꿔보자. 그래서 한국으로 올까? 그때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한국도 좀 몇 번 다녀가고 하던 차인데 그래서 그럼 떠나는 김에 중국 여행이나 한번 하자. 네네네. 그래서 제가 차로 중국을 일주를 했어요. 헐 그 큰 나라를요? 그러니까 막 일주라고 해도 막 다 가본 건 아니고 크게 한 바퀴 돌았어요. 크게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하니까 한 3주 정도 걸렸는데 가다가 이제 쭉 돌아가지고 이제 북경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쭉 서부로 쭉 돌다가 칭칭 큰 도시 지나고 쭉 돌아가지고 다시 밑에 있는 심천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동부로 쭉 올라와서 상하이. 저기 상해 쪽으로 가서 수조까지 갔는데 수조에 우리 학생이 이사간 학생이 있는데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니까 너무 반갑고 수조 학원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서 몇 년만 더 해보자. 그래서 수조에서 학원을 했죠 또. 수조에서 또 몇 년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또 했죠. 이게 최근이네요. 가장 최근입니다. 그죠? 가장 최근이고 이제 거기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코로나 터지고, 직전까지 수조 있다가. 거기. 그럼 코로나 때 어디 제가 계셨습니까? 코로나 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계셨구나. 그때 또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수조에 있으면서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몇 년만 더 이제 있고 이제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수조에 있는 동안 한 뭐 2박 3일 뭐 이렇게 3박 4일로 처음으로 동남아 여행을 했어요. 동남아라 그래도 말레이시아를 처음 가봤거든요. 저 이전에는 동남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선진국에 뭐 영국, 뭐 미국 이런데 유럽 이런 선진국만 가봤지. 근데 말레이시아 왔는데 참 편안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갔던 말레이시아가 조호바루입니까? 아니면 조호바루입니다.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네. 쿠알라부터 해가지고 조호바루까지 다 갔어요. 짧지만 다 돌았어요. 그럼 쿠알라랑 네. 조호바루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어떻습니까? 케일은 말 그대로 수도니까 이제 도심이고, 근데 조호바루는 이제 구도심도 있긴 한데 거기 한창 제가 갔을 때 이제 신도시를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한국 사람 대상으로 분양도 하고, 그래서 케일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던 분들도 일부가 이제 조호바루로 조금 움직이는 분위기. 거기가 푸테리 하버. 하버입니까? 그러니까 조호바루라는 어떤 우리나라도 아니면 도 개념이죠. 조호바루는 큰 도. 조호바루는 도고. 도고. 이제 그럼 메디니는 신도시 특구. 신도시 특구. 푸테리 하버 이제 한국 바다 끼고 있는 푸테리 하버 메디니 특구 다 그게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지역으로 봐요. 뭐 차로 몇 분 되지도 않고 깔끔하게 정말 계획 도시로. 그럼 메디니랑 푸테리랑 비슷합니까?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깨끗하게 정비 잘 돼 있고, 뭐 인구 밀도도 높지도 않고 조용한데 거기는 약간 휴양지 분위기처럼 있을 건 뭐 쇼핑몰, 뭐 병원, 뭐 이런 거 정말 편리하게 최고급으로도 다 있고, 그다음에 생활도 편하고 스트레스 없고 좀 여유 있게. 병원비는 비쌉니까? 병원비는 비싸죠. 저희가 있는 신도시에 그랜 이글스라는 세계적인 병원이 있어요. 싱가포르계 병원인데 뭐 랭킹이 다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뭐 탑5에 드는 병원 거기가 있어요. 그 한국 분들 비싼 대신에 그래도 뭐 웬만한 건 다 고치겠네요. 웬만한 다 고치고 또 뭐 로컬 병원도 한국 사람들 자주 가는 로컬 병원도 있고, 뭐 거기 그랜 이글스라는 병원은 뭐 아주 고급 병원이고 다 뭐 의사들이 다 뭐 영국 대학교 출신이고 보통 그래서 뭐 의료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골프 치기 좋다고 들었어요. 골프는 최적의
게 장소가 아닌가. 예. 상태도 좋고 그 그린이나 뭐 예. 필드 상태도 좋고 비용이 제일 비싼 데가 거의 뭐 국제 대회 열리는 급의 제일 네. 비싼 데가 10만 원 정도면은 헐, 싸다. KDB, 그다음에 네. 카트비 다 포함해서 싸다. 예. 제일 싼 데는 얼마입니까? 제일 싼 데는 만 원. 헐 그 9홀 9홀인데 퍼블릭 9홀인데 2만 원이네요. 만 원. 그러니까 18호 돌면 2만 18점 원이네요. 2만 원. 아침에 예. 일찍 가면 이제 예. 몇천 원으로 할인되거든요. 예. 그건 만 원에 예. 그냥 9월 시간 돌고. 근데 카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트 없이. 카트 없이. 하면은 한 15,000원. 아 그래도 싸다. 15,000원 하면 되고. 근데 운동 삼아 예. 그냥 끄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아. 편하고 뭐 여러 명 가면은 카트 타는데 예. 혼자 갈 때는 아. 그냥 혼자 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공도 한두 개 더 치고 괜찮습니다. 아니 약간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줘요. 몇 개 더 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님이 저기 네. 티칭 프로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버님이 그 이전에 사업하셨는데 맨 학원 사업하셨어요. 아버지도 네, 학원 네. 사업하셔가지고 이제 좀 안정화시키고 네. 아버지도 늦게 골프 시작하셨는데 네. 운동신경이 좋으신지 네. 뭐 시험을 받는 툭 돼버렸었어요. 어. 그래서 그걸로 뭐 활용은 안 했는데 네. 아버님이 그 티칭 프로세요. 미국 티칭 프로. 그러면 아버님도 조바루 부테리에서 골프 치러 자주 오십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네. 제가 외국에 나가고 하는 거를 안 좋아하셨어요. 네. 좀 한국에서 같이 있지. 예. 내 돌아다니고 떨어져 있고 네. 약간 좀 섭섭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걸 좀 얘가 유학하고 할 때는 좀 한 번씩 와보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혹시 결혼하라 얘기는 안 합니까? 30대 제가까지는 좀 했죠. 네네. 30대 중간 정도까지는 그때 네. 잠깐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학원 좀 하고 할 네. 때 또 강사 생활하고 학원하고 할 때 네.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는 이미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찼고 네. 또 요즘은 워낙 또 하고 또 헤어질 분도 많고 예. 또 뭐 안 해주더라도 뭐 같이 사는 게 뭐 무의미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시니까 네. 아이 굳이 뭐 해야겠나 그냥 혼자 있는 게 괜찮으면 있어라 혼자 살아라 그럼 사장님은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은 그냥, 있는데 예. 그렇다고 제가 노력은 안 해요. 아. 노력을 안 해요. 안 그냥 해서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지하게 하고 싶고 근데 막 억지로 하기는 싫고. 억지로 하고 싶은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말을 잘하시네. 그게 딱 그 심정이고 아. 제가 또 연예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외국 생활하면서 취미 따로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네. 저는 워낙 하는 일이 그 수험생들 입시생들 네. 하고 거의 네. 동고동락 하다시피 예. 지내다 보니까 네. 제 개인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그죠. 쉬는 뭐 시간에는. 휴일에도 애들 학교 안 갈 때는 네. 더 바쁘죠. 예. 그다음에 저녁 시간 때는 애들 하고 나서 제일 열심히 공부할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 내는 직장인 여성이라면 뭐 저녁 때나 주말이나 뭐 공휴일 때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때가 더 바쁘니까 이게 연애가 안 되고 저도 노력도 안 했고 물론 뭐 그걸 다 극복할 수는 있는데 예, 또 제가 하여튼 저 이때까지 그 일만 하셨네. 일 중독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좋게 말하면 애들 이제 네. 입시생인데 애들 네.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애들 맡아서 또 이렇게 보내고 예. 좋은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네. 그러면 아직도 약간 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이제는 좀 아니요. 이제는 많이 네. 내려놨어요. 네. 일도 이제 조금 적당히 하고 네. 수업도 적당히 잡고.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제가 좀 많이 자유롭게 됐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 버려 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올 수 있는 게 예.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저랑. 아. 예. 이제 오프라인을 고수하는 학생들은 할 수 없이 뭐 안 네. 되는데 네.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네. 아,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실제 수업보다 많이 악영향이 가고 그러면은 뭐 네. 못하는데 네. 차이도 없고 오히려 더 편해요. 학생들 막 밤늦게까지 수업하고 학원에서 집에 가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본인만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은 요즘에 뭐 줌이나 스카이프 네. 이런 네네네. 앱이 발달돼가지고 네네네.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막 음. 화면 공유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일 중독이었다가 네. 자 지금 이제 소프트 랜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언제 손을 탁 내리고 놓고 싶습니까? 아,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네. 그 코로나 터질 때 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미 제가 말레이시아로 옮기려고 하고 있던 차에 터졌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최장기로 그때 처음으로 쉬어봤어요. 한 열흘 쉬어봤어요. 네네네. 따분해서 못 쉬고 노는 것도 아직 놀 준비가 안 놀아본 되셨네. 사람이 놀아야지. 네. 와, 열흘 쉬니까 저는 그때 하루 뭐 종- 그때 저는 또 너무 벌써 쉬지. 어떻게 네. 됐냐면 현지에 학생이 네. 이미 저한테 수업하고 싶다고 등록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한국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네. 들어가려고 왔는데 그때부터 한 2년을 못 들어왔죠. 그래서 그 학생은 또 제 아는 쌤한테 지금 제 학원에 아. 다른 쌤한테 넘겨드리고 대신 좀 수업 부탁한다고 하고 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놀고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예, 그거 그러니까 없 연습 없이 노는 예, 게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노는 예.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아야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노는데 네. 저도 처음에 못 네, 놀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좀 망가져야 된다고 좀 저를 망가뜨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예, 네. 그래서 적당하게 노는 것도 하고 이제 운동은 이제 골프를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진짜 토프 골프를 안 치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 이 좋은 환경에 맞아요. 예, 골프 그래서 골프 치면은 시간도 잘 가고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도 한국이었으면 골프 안 쳤을 것 같아요. 돈 아까워요. 너무 비싸. 한국에서는 저는 못 칠 것 같아요. 너무 비싼데? 네, 그 돈으로 근데 지금 다낭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싸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너무 싸요 진짜. 예,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치는 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진짜 여기 와서 뭐 그 여행비 다 뽑고도 아마 더 싸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막 3박 4일을 막 줄구장창 오전 오후 막 2라운드씩 해가지고 엄청나게 치고 가시거든요. 아, 예, 근데 위에도 내는 게 한국서 뭐 그렇게 칠 수도 없고 예. 예, 비용도 막 많지 않고 오면은 예. 한국은 한 번 나가면은 45만 원 정도 깨진답니다. 그러니까 비싸다. 여기는 뭐 제일 좋은 데가 10만 원이니까. 아,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관련된 연애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제 연애. 예, 국제 연애. 거기는 종교가 예,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예. 무슬림 이제 이슬람교 이제 무슬림 그 현지 그 말레이계가 네. 한 인구의 한 70% 정도 돼요. 70% 70% 되고 그다음에 20몇 프로가 화교, 중국계. 예. 그다음 나머지가 막 인도계, 그다음에 외국인들. 근데 이제 그래서 메이저한 종교가 이제 이슬람교죠. 그래서 돼지고기 못 먹고 예. 술 못 먹고 예. 남자들 담배는 꽤 피우는 사람은 피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은 안 되니까 일단 종교가 일반 그 우리 불교나 이런 뭐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랑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이나 뭐 식당을 어떤 가든 뭐 자기 사는 집이든 돼지고기가 있으면 안 돼요.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돼지고기가 주요 예. 그죠? 예, 식사 완전 다르요. 완전 그죠? 중국 사람들은 고기라면 뭐 돼지고기 소고기 표현 안 하고 그냥 고기라면 돼지고기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 이렇게 길 다니거나 몰 같은데 이제 걸어다 보면 말레이계랑 중국계랑 이 연애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옛날 한국에도 못 살 때 네. 미국으로 시집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베트남도 좀 한국 부자나 네. 저기 일본 부자나 좀 그런 게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 외국인한테 시집을 가려고 합니까? 저도 뭐 제가 뭐 거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베트남 여성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뭐 한국 분들이랑 결혼도 많이 하고 실제로 뭐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말레이 사람들은 말레이 사람끼리 결혼하고 화교들끼리 결혼하고 가끔씩 이제 사귀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드물다 이제 이거죠. 드물고 해도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한쪽이 완전히 포기를 하면 자기 종교든 생활을 포기하면 될 건데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그죠? 사회적인 눈도 있으니까. 저는 이슬람 문화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르는데 사장님이 봤을 때 이슬람 문화 괜찮습니까? 이슬람 문화 일단은 뭐 이슬람도 그 파가 있어가지고 성향들이 수니파. 근데 하여튼 말레이시아에 있는 좀 무슬림들은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순해요. 순하고 또 동남아 좀 특유의 좀 느릿느릿함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행정이나 이런 거 처리는 다 답답해하죠. 막 다 느리고 근데 그 관공서 쪽으로는 느린데 무슬림들이 다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일 보는 거 뭐 업체나 이런 데는 화교들이 다 회사를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화교들은 그래도 좀 빨라요. 빠르고 일 처리 잘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느려요. 느리고 좀 일이 그런데 그래도 그냥 농담인데 이거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일부 대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가능합니까? 같이 가능합니다. 개종만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대박이네.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아닌데 저기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탄자 붙은 나라들 무슬림 이슬람교인데 거기는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실제로 일부 다처로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슬람교랑 맞으면은 일부 다처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죠. 좀 부양할 능력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그죠. 그게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 아직 한국 사람이 일부 다처하는 거는 못 보셨다. 근데 한국으로는 못 들어오죠. 한국은 이제 중혼이 금지니까. 중혼이 금지니까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현재 이제 눌러 사시고 그럴 거면 뭐 상관없죠. 그냥 상상만. 아니 뭐 저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뭐 저는 상상도 안 돼요. 뭐
근데 혹시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네. 개종하시고 일부 네. 다처제 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우 뭐 제가 뭐 능력이 되면 뭐할 수도 있죠. 오. 네, 근데 네. 모르겠어요. 그게 막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좋다. 근데 그게 이제 추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여러 명을 그죠. 네. 이제 또 여성들을 그래도 그 부양. 부양해주고, 네. 예, 뭐 또 사회 또 인구도 많이 또 아이들도 많이 문제가 낳아주고. 나중에 문제 되겠는데요. 만약에 처가 만약에 3명이에요. 그러면 네. 첫째 처에 애 몇 명, 둘째 처에 애 몇 명, 셋째 처에 애 몇 명.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그건 나중에. 상상만 하면 네, 가능은 하겠다 아, 이거지. 실제로는 어림도 없죠. 아유, 저는 지금 골치 한 명도 없었는데 무슨 여러 명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 진짜 네.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네. 사람하고 또 그렇죠. 그럼 가능하겠죠. 일단 상상이죠. 1처 먼저 예. 뭐 기회가 되면은 예, 재미로 그냥 네, 가능하겠다 하고 이거지. 그냥 뭐. 상상만 해보는.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는 이제 어디에서 사실 생각이? 저는 일단 말레이시아가 네. 저도 뭐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있으려고 거기 학원도 제가 설립해놓고 학원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시 4월부터 다시 이제 하고 6개월 있어요. 정도 됐네요. 네, 네.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여름방학 캠프도 지냈고 저희는 그래서 그 조바루가 한 달 살기의 인기 장소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네네. 네, 그래서 한 달 살기 여름에 한번 진행을 했고 한 달 살기 겸 이제 어머님 와가지고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서 네. 서머 캠프, 윈터 캠프 이렇게 하고 나 어머님 같이 한 달 살기 또 숙소 저희들이 또 알아봐 드리고 그럼 그런 것도 아까 그 이메일로 연락드리면 예, 되지 않습니까?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네. 진행하고 있고 이번 겨울에도 이미 많이 접수가 돼서 음. 이제 한 달 살기 또 진행하고 이번 겨울에. 예, 예. 그러면 이번에 다낭에는 어떻게 무슨 계기로 다낭은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피크 시즌이 제가 여름이랑 겨울인데 주로 캠프를 돌리고 네. 또 제가 평소 하는 수업은 그냥 평소 때 제가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수업을 하면 되니까 저 요즘에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름 이제 캠프 끝내고 이것저것 좀 정리하다가 제가 한국에 이제 가서 뭐 이제 제가 신체 검사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한국에서 일 보고 네. 예, 들어오는 김에 이게 베트남이 딱 중간에 그렇죠. 예, 경유 경유하기 이제, 편하고 예. 예, 그래서 뭐 다낭 제가 뭐 안 가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던 차에 또 예, 근데 뭐 들렸죠. 일단은 조바루에서는 오래 사셨고 다낭은 지금 며칠 안 됐지만 네. 뭐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바르는 무슬림 나라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의 이제 목적이 자녀 교육이 1등. 교육. 예, 영어권이고 네. 국제학교가 잘 발달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막 비싼 미국계, 영국계 국제학교 말고도 네. 로컬 국제학교도 다 영어로 공부하니까 네. 오히려 학력이 더 뛰어난 학교가 있어요. 오히려 유명한 국제학교보다 네네네네. 오히려 로컬 아이들이 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들도 몇 개 있고. 예, 그러니까 교육은 최상에. 그다음 그 가운데 또 중국어도 관심 있으면 중국어도 할 수 있고. 뭐 말레이는 뭐 그냥 기본을 조금씩 하고. 네. 그래서 아이들을 일단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이들도 만들 수 교육의 있고. 도시네.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일 뜸이고 또 부모님들은 뭐 와가지고 골프 좋아하시면은 뭐 골프는 최상이죠. 골프 좋고. 예. 네. 그다음에 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는 동네죠. 막 이런 단점은 지루하다.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낭이나 베트남처럼 엔터테인한 그게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예, 물론 뭐 저도 몰라서 뭐 안 가서 모를 수도 그냥 있는데 조용합니까 동네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럼 뭐 하고 놉니까? 그러니까 가족 위주, 교육 위주. 예. 골프장 문 닫으면 할 게 없네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또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 자연스럽게. 그럼 혼자 한 달 살러 가기는 외로울 수도 있겠네요. 외로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또 가볼 네. 때도 많고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다 보면 네. 시간이 훅 가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괜찮죠. 예, 근데 이제 더 장기로 살아야 되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근데 하여튼 뭐 다낭에 며칠 살아보시니까 여기가 좀 더 활기차다 이 말입니까? 훨씬 활기차죠. 활기차고.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낭이 제가 좋은 거는 여기가 에어리가 너무 좁아요. 네. 그래서 네. 오토바이 타고 10분 15분이면 네. 웬만하면 다 있어요. 예. 근데 그쪽은 좀 더 넓어요. 반경이 더 훨씬 넓습니까? 넓어요. 예. 반경이 훨씬 넓고. 근데 오토바이로 많이 네. 이제 운송수단 이제 교통수단으로 네. 다니는데 네. 거기는 차예요. 이제 그래도 웬만한 정도의 서민도 차를 다 갖고 있고 차가 차를 없으면 또 렌트해야 되겠네. 차를 렌트해야 제대로 거기는 놀러 오더라도. 오토바이 타고는 좀 별로입니까? 예, 오토바이는 좀 위험해요. 거기는 순환도로처럼 고속도로처럼 길이 발달돼 가지고 네. 오토바이 진입도 안 되고. 진입되는데 됩니까? 달리는 속도가 아예 틀려요. 100km, 막 110km. 100km 막 110km 달리고 막 그래요. 그럼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한국 분들은 치면 죽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워낙 오래 타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하여튼 달리는 속도가 이거보다 한 단계 높아요. 3배는 여기는 40km, 50km씩 달리는데. 베트남 분들이 생각보다 과속을 안 하더라고요. 천천히 오토바이. 다니- 천천히 네.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일단 달리는 속도가 틀려요. 왜냐면 도로들이 네. 순환도로나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요.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랩도 있긴 한데 뭐 피크 시간대나 네. 좀 외진데 가면 안 오니까 안 와요. 안 올 때
베트남이 좋네. 네, 그 차는 잡혔는데 네. 차가 안 움직여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네. 기사들도 머리 굴려가지고 네. 잡긴 잡았는데 빨리 뜨니까 빨리 잡았는데 네,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고 하니까 질질 끄는 거 자기들이 자꾸 취소하면 손해니까 안 오고 그냥 취소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취소해라. 이런 손님이 거예요. 알아서 가끔씩 취소해라. 그런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그런 게 좀 불편하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차를 하나 한 달이든 렌트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운전자 그 방향이 저희랑 왼쪽이잖아요. 반대니까 그 초기에 며칠만 좀 조심하시고 기름값 싸다고 들었습니다. 기름값은 동남아에서 네. 브루나이 빼고 제일 싸요. 산유국이라서 하나로 얼마 정도 합니까? 하나로 1리터. 지금 1리터에 600원, 600원에서 6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너무 싼데요? 그러니까 베트남보다 싸요. 여기 1,5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지 거기는 서민들도 차를 타야 되는 문화라 가지고 그럼 생활이 안 되니까 기름값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제 기름값 오르면 물가가 다 오르니까 그냥 완전히 낮춰놨어요. 600원이면은 시속 200km로 달리죠. 기름값 걱정 안 하고. 그래서 거기는 차 달리는 속도가 빨라요. 벌금은 좀 셉니까? 과속. 벌금은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과속 카메라. 엄청 많잖아요. 그거 없어요. 과속 카메라 없고 사람이 잡는데 사람이 이렇게 뭐 코너 같은데 숨어 있다가 찍는데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 걸리면 또 뒷돈은 줍니까? 뒷돈을 주고 비슷하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잡힐 일이 없어요. 그럼 막 달리겠네. 막 달려요. 근데 사고도 많이 납니까? 아니요. 조금씩 나요. 근데 사고가 생각보다는 안 나요. 그리고 막 달리는 느낌이 안 나요. 도로가 이제 순환도나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가지고 속도를 낸다 뿐이지 막 교통 매너가 막 아주 형편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교통이 차 문화가 아예 차 밀도는 작습니까?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차 좋네. 밀도 작고 막 달리기 좋네. 막 달려주고. 레이싱하러 가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는 차도 좋은 거 많아요. 막 BMW 막 스포츠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거기서 타야 돼. BMW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서 그 넘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쇼핑하러. 싱가포르랑 조바르는 그냥 다리 하나만 건너면 1시간도 안 걸리고 1시간도 안 30분. 걸립니까? 그러니까 막힐 때 이제 여권 검사할 때 양쪽에서 이제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실제로 갔다 왔다 한번 가는 거리는 뭐 우리 신도시 도심에서 싱가포르 도심까지 뭐 한 30분, 30-40분 하면 충분히 가요. 근데 이제 차가 막힐 때는 2시간도 그러면 걸리고. 사장님이 한 번씩 싱가포르에 가시는 거는 무슨 일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쇼핑하러 가거나 쇼핑하러. 뭐 구경하러 가거나 조바로에서는 안 됩니까? 거기서는? 조바로 되는데 근데 또 싱가포르니까. 근데 싱가포르나 조바로나 쇼핑의 그 수준이 퀄리티가 좋죠. 싱가포르는 일단 좋고.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굳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있는 제일 좋은 백화점 가도 조바로에 있는 별 차이 못 느껴요. 그럼 굳이 갈 이유가? 가격이 있죠. 반대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조바를 그죠, 엄청 오죠. 그죠. 주말에 보면 막 전부 싱가포르 차들 차 몰고 올 수 있으니까 물가가 3배 차이 나니까 싱가포르보다 거의 3분의 1이 수준이니까 뭐 먹고 쇼핑 가득 해가지고 갈 때는 차에 백미러가 안 보일 정도로 꽉 실어가지고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가죠. 대박. 조바루가 그래서 물가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제일 비싼데 KL보다 더 비싸거든요. 조금 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물가가 싸요. 로컬 그냥 식당에 가서 먹으면 뭐 한 3-4천 원 정도면. 그러면 다낭이랑 물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낭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요. 좀 더 비싸고 전반적으로 다 좀 더 비싸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 차이는 안 나요. 확 차이 나요. 조금. 나중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골프 치러. 골프 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이들 한 달 살기 여기 조바로 관심 있는 분이나 아니면 국제학교 해외에 뭐 유럽 제가 지금 그 수업하는 아이들이 유럽 뭐 미국, 한국, 베트남, 뭐 중국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다니시는데 아이들 학업 문제나 공부나 뭐 여러 진로 문제 이런 것들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 연락 주시면 그 되고 이메일로 전화주시면 되고 또 조바리 한 달 살기 여름하고 겨울에 한 달 살기 제가 숙소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골프도 좀 치기 시작해서 뭐 이걸 업으로보다는 한 번씩 저기 골프 투어 같은 거 한 번씩 이제 우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저도 같이 뭐 치든지 해가지고 그런 분들 같이 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요. 골프 좀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운동 삼아서 안 그러면 운동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